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요일 2시에 만나지요? 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여기를 왔어요. 그래도 우리 머리도 채우고 우리 마음도 채우는 그런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항상 학습 자료와 그 다음 과제는 어디에 넣어놓는다고? 그치요. 에듀스 충남에 선생님이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 아래에 보면은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딱 클릭하셔서 학습지 다운받아서 함께 보면서 함께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까지 해서 이제 오늘이 선생님이 너희와 만나는 5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타인과의 관계라는 새로운 대단원으로 들어가면서 뭘 봤어? 그치요.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우리 친구 사이에서 나누는 정신적인 유대감이나 정을 뭐라고 한다? 우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치요. 그리고 또한 지금 너희들과 같은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치요.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정이 왜 중요하냐? 친구랑 막 안 좋은 일 있었어. 누구한테 엄마한테 혼났어. 친구랑 막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풀어지지요. 그게 바로 정서적 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친구랑 같이 우리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몇 등 올리자 막 이러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격이 성숙된다 라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우정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한 사이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되고 친구를 존중하면서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걸 봤고요. 그리고 친구와 내가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고 인정해주자. 그 다음 서로 간에 사람 간에는 믿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믿음을 쌓아가는 것. 그 다음 친구가 지금 어떠한 일이 있지? 쟤 왜 이렇게 표정이 오늘 안 좋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그 다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요? 뿅뿅 기억나실 거예요. 즉 누구부터? 나부터 그러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치요?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봤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 타인과의 관계 중에서 우리 엄마, 아빠, 오빠 이러한 가족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윤리단원에서 살펴볼 목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중요한지, 그 다음 가족 사이에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우리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렇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어버이날 뭐 해드렸는지 이렇게 말해봐. 저 뭐 해드렸어요? 뭐 해드렸어요? 막 이렇게.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런 친구는 반성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너희들이 유치원이나 뭐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고 막 이랬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럴 때는 아마 학교에서 꼭 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엄마 여기요. 이러면서 갖다 드렸을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엄청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사진 찍어놓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줄 거는 선생님 첫째가 지금 5학년인데 1학년 때 어버이날 했었던 걸 선생님이 찍어 왔습니다. 딱 이렇게 써온 거야. 얘가 약속합니다.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3가지를 부모님께 약속합니다. 하나, 숙제를 할 때 짜증내지 않기. 2, 엄마한테 화내지 않기. 오늘도 화냈습니다. 아침에. 그 다음 3, 게임 조금만 하기. 매일 지금 온라인 계약하면서 게임 레벨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치요? 이거 보여줘야 돼. 오늘 가서 내가 다시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했었을 거야. 그러면서 뭐도 썼어? 하트 뿅뿅 있는 그런 편지 같은 거 썼을 거예요. 봐봐. 사랑하는 부모님께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썼지요. 막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정성 어린 것 같아. 엄마들이 이거 보면서 막 감동하지요. 이것처럼 우리 가족 간에는 이처럼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자식이 부모를 정성껏 섬기는 이것도 뭐야?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엄마 아빠 생각하는 마음에서 막 이렇게 편지 쓰고 그 다음에 하트 뿅뿅 이렇게 색칠한 겁니다. 그치요? 바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은 형제 자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5월 들어오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야?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해요?
그치요.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라고 얘기를 해. 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해요? 4월은 가정의 달이 아닌가? 4월은 가정 생각하면 안 되나? 다 가정 생각해야 되는데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치. 우리 5월에는 아마 지난주에 중학생인데 엄마 나는 어린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선물 사주세요 이렇게 한 친구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어린이날도 있고 그 다음 5월 8일 그치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 5일이랑 8일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18일도 동그라미 21일도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혹시 18일은 뭔지 알아요? 이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쌤도 그때는 잘 몰랐었거든.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에는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주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성년의 날에 축하를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 21일은 무슨 날이냐? 생각해 무슨 날일까? 이 날은요. 21의 힌트가 있어. 앞에는 숫자가 2고 뒤에는 숫자가 1이잖아. 그치요? 둘이 하나가 됐어. 그치,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월을 뭐라고 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가족들 옆에 가까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었는데 5월에 이런 달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좀 더 생각하고 하자라는 차원인 겁니다. 그치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가정에 대한 것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딴딴따단 엄마 아빠가 결혼합니다. 그치요? 응애 얘기가 태어났지요. 그다음에 요즘은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그치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어. 가정은 뭐야? 다 그거 아닌가? 라고 싶을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은 약간 집이라는 그러한 게 딱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 뭐 동생 뭐 이렇게 떠오를 거고 가정이라면 굉장히 편안한 내 방, 우리 집 이게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공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요. 또한 집에 가면 집이 제일이다 막 이런 말 하잖아. 그치? 막 돌아다니다가. 가정이 굉장히 나의 믿음 가지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를 우리는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족 구성원들이 즉 이 공간적인 데에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의 모습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해서 가족은 엄마 아빠 딴딴따단 뭐해? 그치요. 결혼을 합니다. 그치요. 그래서 선생님 결혼할 때 사진을 가지고 와서 봐봐. 이게 언제 때야? 이게 언제 때요? 한 12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요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름도 없었어 별로. 봐봐 이렇게 딴딴따단 결혼을 했어요. 그치요? 그래서 부부가 가족이 됐습니다. 그치요? 그러다가 그치요? 응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이 부모와 이 엄마와 이 아빠와 이 아기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는 혼인으로 구성이 된 거고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피로 이어진 그치? 혈연 관계인 겁니다. 그치요? 이거 봐봐. 얼마나 선생님이 젊었어. 이랬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과 혈연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가족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입양에 의해서도 또한 가족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입양하면은 선생님이 TV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요즘 봤던 것 중에 딱 요 부부가 딱딱 떠오르더라고. 그 너는 내 운명 그 뭐 동상이몽인가 뭔가 그거 보시나? 거기에 보면은 그 젤리 엄청 좋아하는 그 남자 그 있잖아. 굉장히 무서운 역할로 나오고 했었던 누구요? 그래 진태현이랑 엄청 곱상하게 생긴 박시윤 그 부부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 부부가 여기야, 그치?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 이 부부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어? 제주도에 있는 보육원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 아이와 연을 맺어서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봤는데 얘가 이제 한 20살 정도 되니까 이때야말로 더 가족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봐봐, 이 얼마나.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 딸이 세연이라는 이 딸이 굉장히 박시윤이랑 되게 닮았어. 서로 되게 닮았어. 그리고 진태현은 이 세연이 딸 남자친구 있는 거 엄청 막 질투하고 막 이랬잖아. 그냥 안 보나? 응? 그래서 이렇게 이처럼 우리가 입양에 의해서도 가족이 구성이 됩니다. 그치요?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대한 거를 간단히 본 거예요. 혼인에 의해서, 혈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뭐라고 했어? 이 가족들이 함께 편안을 느끼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뭐라고 얘기했냐? 즉 응애 태어났어요. 가장 먼저 엄마 아빠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치요? 즉 우리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처음 만나는 사회 집단이 가정인 겁니다. 그치요? 니네 막 태어나자마자 학교가 유치원가? 아니지요. 가정에서 처음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막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 그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의가 있는 건지, 내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도리를 갖춰야 되는지 이런 걸 바로 우리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치요?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말하잖아. 그치요? 만났을 때는 뭐 인사해야 돼. 밥 먹을 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정이 소중한 이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치. 우리 막 집에 있다가 막 이렇게 어디 돌아다녔다가 야영 2박 3일 가봐. 막 집 생각납니다. 그치요? 침대에 누워서 막 핸드폰 하던 거 생각나잖아. 그치?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지요. 그 다음, 즉, 가정에 가면 내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보호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지요. 또한 엄마, 아빠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게 가정이 소중한 이유 세 번째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지원해주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이끌어주시고 하는데 이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항상 웃기만 해? 아닙니다. 그치요? 쌤도 어제 쌤이 남편이랑 싸웠어. 엄마 아빠가 싸우기도 하고 오빠랑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치요? 쌤도 2살이 오빠가 있는데 엄청 싸웠었거든. 그러면 어떤 갈등이 나타날까 한번 떠올려봐. 내가 어제 동생이랑 왜 싸웠지? 막 이런 거 떠올려보고, 아 맞아, 지난주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집안일 가지고 막 싸웠던 것 같아. 막 이렇게 떠올릴 거야. 그치요? 그러한 유형으로 한번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은 여기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치요? 어른 얘기에 말대꾸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 옷 입었네, 엄마가. 그치요? 그 다음 초록색 옷 입은 아빠가. 하지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도 여기 요자 붙이면서 얘기하네,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아마 어른들이 말하는데 마다 항상 막 끝나자마자 계속 말을 하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조금 예의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빠는 그냥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치요? 이건 뭐야? 바로 얘가 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갈등이지요. 즉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갈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럼 두 번째, 요거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갈등 많이 생깁니다. 그치요? 아까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랑 똑같네. 맨날 지방에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아빠가 다시 한번 말해주면 되잖아. 이가 제대로 말을 안 한 거야. 아빠한테, 엄마한테 분명하게 저 밥 안 먹겠습니다. 아까 먹은 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딱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 그냥 밥 안 먹어요. 이러면서 집에 들어간 거지. 그치?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갈등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치. 나도 우리 신랑이랑 요거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지요.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 야, 너도 엄마 아빠 좀 도와드려. 아이, 나 아빠인 줄 알았네. 미안해요. 여기 이제 오빠가 여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도 엄마 아빠 좀 도와드려. 그랬더니 나도 바쁘단 말이야. 이러면서 안 도와주는 거야. 얘는 지는 하는데 쟤는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치요? 이게 바로 뭐야? 역할 분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갈등인 겁니다. 그치요? 우리가 가정이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요? 사람들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치요?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현명하게 좋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치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잘 해결을 하면서 화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치요? 왜 아침에 막 엄마랑 막 싸우고 학교에 갔어. 그러면 학교에 가서 굉장히 알차, 막 굉장히 기분 좋아? 아니잖아. 아침에 엄마랑 막 싸우고 학교 가면 학교 가서 막 계속 기분 안 좋잖아. 그치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와 관련된 것.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아마 여기서 이렇게 뿅뿅뿅뿅뿅 막 이렇게 생각이 날 거야. 그치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 가정이 화목해야 나가서도 다른 일이 잘 풀리는 법이다. 라는 것. 그치요? 가화만사성입니다. 아마 다 이렇게 쭈글쭈글 얘기했을 거야.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갈등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현명하게 잘 해결하면서 화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족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에서 우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아마 효도하는 거 이게 딱 떠오를 거야. 그치? 아마 딱 떠올랐을 거야.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평일에 화요일인가 언젠가 그때 저녁 때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하더라고 요즘은. 동영상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굉장히 밝고 이렇게 인생을 굉장히 그래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쌤이 이 동행하면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중학생 친구였어. 근데 얘가 엄청 고상하게 생겼는데 운동을 해. 운동을 하는데 이제 운동부니까 이제 누가 오셔서 맛있는 걸 이제 사주신 거야. 근데 얘가 자기도 배고플 거 아니야. 한창 클라인데. 근데 그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도 못하시고 아빠를 갖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맛있게 한술 딱 뜨는 거를 보더니 이제 자기는 방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 장면이 그렇게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 나 봐봐. 자기가 진짜 먹고 싶은데 그걸 싸가지고 집에 계신 아버지를 갖다 드린 거예요. 이제 자기도 먹고 싶었을 텐데, 그치? 굉장히 마음이 이쁜 애지. 바로 얘가 뭐야? 그치? 부모님을 굉장히 공경하는 마음, 정성껏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 바로 효인 겁니다. 그치요? 즉, 우리가 효라는 도리를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만 가져야 될 도리가 있을까? 반대도 있겠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도 있는 겁니다. 그치요? 쌤이 하나 얘기해 줄게.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뭐냐면, 애기가 응애응애 이제 신생아가 막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울 때는 기저귀에 갈아달라고 우는 거고 분유 달라고 우는 거고 그럽니다. 그치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이 부모가 어디로 갔어? PC방에 간 거야. 뭐 때문에? 여기 봐봐. 뭐라고 나와요? 게임 중독 때문에. 게임 중독 때문에 거기에서 막 1박 2일, 막 2박 3일 이렇게 게임하느라 집에 있는 자기의 아이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의 다리를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봐봐. 보통 애기들 보면 이렇게 통통해요. 우리 애기는 신생아 있을 때 얼마나 통통했다고. 근데 이게 다리 봐봐. 내 손가락만한 것 같아. 굉장히 얇죠. 기저귀도 엄청 커 보이잖아.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는 팽개쳐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PC방 가가지고 그리고 그 부부가 그 PC방 가서 했던 게임이 뭔 줄 알아요?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이었대. 그걸 더 빨리빨리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계속 이렇게 거기에 미쳐 있었던 거야. 자기 진짜 애는 집에다가 방치해 놓고. 그러니까 부모라면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그 자식을 한없이 사랑해 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그치요? 그거에 바로 부모가 갖춰야 될 도리인 겁니다. 그치요? 바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걸 자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요것을 한번 봐볼까요? 가족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는 무엇일까? 우리 방금 본 겁니다. 앞에는 부모와 자녀의 도리. 그러면 먼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순서대로 볼게요.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갖추어야 될 도리. 방금 뭐라고 했어? 내 자식을 한없이 사랑해 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얘한테 야, 내가 너 이렇게 키웠으니까 나중에 얼마 내놔.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해? 아닙니다. 그치요? 부모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을 뭐라고 해? 자애.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줘야 될 도리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지요? 그치요? 부모를 사랑하고 정성껏 잘 섬기는 것,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부모님한테 대들지 않고 막 이러는 거야. 우리는 5학년인데 4학년 2학기가 되더니 변하더라고 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볼 것은 가족의 구성원에서 부모와 자식이 있지요? 그러면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그치요? 자식 간에 갖추어야 할 도리는 뭐냐?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걸 뭐라고 해? 우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두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잘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게 우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도리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간의 도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오히려 더 막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존댓말하고 막 인사하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양보하고 배려하고 동생 그래 네가 더 먹어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아이고 내가 이 일 할 테니까 좀 쉬세요 이렇게 배려하고, 그 다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잖아. 그치요? 충분하게 많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와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끝입니다. 그치요? 그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엄마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듣자마자 기분 나쁜 거야. 그치요?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나 전달법. 이건 뭐야? 주어를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막 갔더니 엄마가 양말을 빨래통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막 엄마가 막 퇴근하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막 양말이 이쪽저쪽 막 있어. 이거 보자마자 열받습니다. 그치 엄마? 그랬을 때 야 너는 왜 이걸 이렇게 냈어? 막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되지. 아 이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 내가 주어가 되는 거야. 엄마는 거실이 깨끗한 게 좋아. 이 양말을 빨래통에 넣어주겠니? 이러한 나 전달법이 소통의 방법이다라는 거지요. 쉽지는 않아.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가정 윤리에 대한 걸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가정의 의미와 가정이 왜 소중한지에 대한 걸 봤고요. 그 다음 가정에서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거 그림으로 뿅뿅뿅 봤던 거 떠오르시지요. 그렇다면 가족 간의 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양보하고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나 전달법 딱 떠오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오늘 왜 엄마한테 화내고 왔을까? 라고 성찰하고 반성했다면 다음부터는 예절을 지키고 양보 배려하고 이래야지 라고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것, 요 과제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그치, 에듀스 충남에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날인데 지금 1학년 친구들은 등교하는 게 6월 1일 날 등교를 합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게 5월 18일부터 5월 24일 동안 통일교육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가서 들어가 보면 이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그렇게 아직 등교 전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5주간 함께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선생님이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 많이 고마워요. 이제 중학교에 등교해서도 친구들과 선생님과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 안녕.